전라남도가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수당 20만 원씩을 18년 동안 지급합니다. 가파른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거듭 계파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주 2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겨울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우등산에는 봄의 전령사 복수초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겨울잠에서 일찍 깨어난 개구리가 남도의 이른 봄을 알렸습니다. 여수의 한 화장시설에서 금리로 추정되는 금속물질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시신에서 금리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올해 말 전남의 인구는 18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절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전남도가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수당 20만 원씩을 18년 동안 지원합니다. 이는 전국 최고액으로 정부수당과 지자체 장려금까지 더하면 최대 3억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의 출생아 수는 지난 2013년 사망자가 더 많아진 이후 48%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현재 180만 4천 명인 전남 인구는 2030년 160만 명대, 2043년에는 15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매월 각각 10만 원씩 20만 원을 모든 출생아에게 18년 동안 지원하는 출생수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18년 후에 1,700억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 교량하는데 1,000억, 2,000원씩 투자를 하는데 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1,000억, 2,000억을 투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남 지역에서 셋째까지 출생할 경우 신설되는 출생수당과 만 7세까지 지원되는 정부의 아동수당 10만 원, 그리고 현금성 지원 등을 합하면 최대 2억 2천여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남 22개 시군별 출산 장려금은 앞으로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당분간은 그대로 지원됩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강진군이 최대 5,04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흥과 진도군 순입니다. 둘째와 셋째 아이의 경우도 강진군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영광군, 세 번째는 각각 고흥과 진도군입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이 자녀당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충청북도가 출산 육아수당 1,000만 원을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전라남도의 자녀당 지원액 4,320만 원은 파격적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천 후보자 심사가 진행될수록 민주당 내에서 계파 갈등이 노출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공천 시즌을 앞두고 잠잠하던 계파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은 민주당 공관입니다. 공관위원장은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 정부 인사는 출마를 포기하라는 뜻으로 전해지면서 반발이 커지자 임 위원장은 뒤늦게 특정인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나서 친명계 의원들의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계파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친명계 의원 용태를 통해 비명계 공천 학살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공천 부분들을 빨리 이런 집안 싸움들의 어떤 이런 외부 시각을 털어내는 것들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당내 중진인 김두관 의원도 자신의 SNS에 낙관론에 취해 당내 통합을 뒷전으로 돌리고 친명과 비명으로 갈라져 공천 다툼에만 몰두한 결과라며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번 주 내에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보다 2주 먼저 공천 심사를 시작하고도
개파 갈등에 밀려 결과 발표를 미루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KBC가 실시한 광주 전남 5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보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했고 제3지대 신당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대 선거에서 비례대표 지지율이 비교적 높았던 녹색정의당은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보다도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민주당이 제안한 통합비례정당에 참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각 당이 비례대표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입니다.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빅텐트를 친 개혁신당, 합당한 녹색정의당 등 합종연횡을 거듭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KBC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조사에 발표한 광주 전남 5개 선거구 여론조사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63.2%로 가장 높습니다. 개혁신당은 9.1%로 나타났고 국민의힘이 6.9%, 진보당 6.6%, 녹색정의당 3.6%, 새진보연합 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비례대표에서도 민주당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참여하는 개혁신당은 기대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여론조사 이틀 전 합당 발표를 했지만 아직 큰 시너지는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6.9%의 지지율로 지난 대선보다 낮지만 3위를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에서 제2당의 지위를 누려왔던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등의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례의석 확보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통합형 비례정당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어쨌든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연대하자. 그리고 비례와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례대표를 둘러싼 각 정당과 세력들의 대응 변화가 예상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를 방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과의 싸움에 맨 앞에 서겠다며 신당 창당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연합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제 갈 길을 가겠다며 독자 노선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광주 5곳을 포함해 25명의 공천 신청자에 대해 단수 공천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광주 동남갑 강현구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 회장, 동남을 박은식 전 호남 대한포럼 공동대표, 서갑 하은식 전 당협위원장, 광산갑 김정현 전 시당위원장, 광산을 안태국 전 광주교통방송 사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나머지 광주 3곳 지역구에 대해서도 추가 모집에 나설 예정이며 전략 공천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유난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무등산에는 벌써 봄의 전령사 복수초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의 산란도 시작됐는데요. 남도의 이른 봄 소식을 임경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겨울산 곳곳에 노란 꽃망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헤집고 피어나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복수초입니다. 작년보다 6일 정도 앞서 봄 소식을 알리는 큰 산개구리 산란과 복수초 개화를 확인하였고 이 밖에도 노루기와 변산바람꽃이 개화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년보다 유독 따뜻한 날씨에 개구리도 일찍 겨울잠에서 깨 산란기를 맞았습니다. 여기 공기방울처럼 생긴 것들은 큰 산개구리의 알들입니다. 따뜻한 날씨에 일찍 활동을 시작하면서 벌써 이렇게 무리지어 발견됐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여수 오동도를 찾는 상충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갛게 봉우리를 터뜨린 동백꽃을 핸드폰에 담고 기념 촬영도 합니다. 아직 2월 중반쯤 됐는데도 많이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해서 동백꽃도 많이 피어 있는 거 보니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 동쪽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따뜻한 남풍이 자주 불며 광주 전남 평균 기온은 3.6도로 평년보다 1.9도 높아 역대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겨울이 아직 다 가지 않았지만 산에도 바다에도 이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오늘 완도의 낮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2월 중 가장 높은 20.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광주와 전남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5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11도, 목포 8도 등 7도에서 11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10도가량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순천 14도, 완도 12도 등 9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여수의 한 화장시설에서 금리로 추정되는 금속물질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여수시의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여수 영락공원 화장장 창고에서 발견된 금리 추정 물질입니다. 공무직 A씨가 청소 중 종이상자 바닥에 놓인 금속물질을 찾은 겁니다. 치아나 보철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물질로 모두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에서 버리려고 꺼내가지고 치우다 보니까 그 박스 바닥에 그 금리빨들이 있었어요. A씨 보고를 받은 여수시는 지난달 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거 시신 화장 전후 금리를 빼돌려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금속 물질이 보관된 경위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예,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정식적으로 수사해가지고 시신의 금리를 유족 동의 없이 빼돌리면 장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장 창고에서 나왔는데 망자 소유의 금리빨 아니냐라고 당연히 추정은 되잖아요. 직접적인 단서는 없어요. 진술을 들어봐야지만 우리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금속 물질이 폐기 처분되지 않고 보관된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목포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배종호 예비후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세 확산에 나섰습니다. 김원희 후보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공약 발표 회견을 열고 목포 의대 유치와 해상풍력 중심도시 목포 건설, 그리고 목포 신안통합 등 총선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 배종호 후보는 목포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권리당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거론하며 민심과 당심이 함께 가는 100% 시민 경선으로 공정한 경선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금품 수수자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군수는 오늘 금품 수수자이자 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인인 A씨가 허위 법정 증언을 한 사실을 검찰에 자수했다며 위증 자수 사건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해달라고 별도로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2022년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연이어 선고받았습니다.